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된다. 예. 하지만 김건희 명품 백은요. 이런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4차례에 걸쳐서 4번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김혜경 여사 처벌받으면 처벌받겠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취해 법권지대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3월에도 3월 8일, 그다음 12일, 18일, 19일, 20일 굉장히 자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쫙 있습니다. 이게 그 갈수록 이제 그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미지가 대표가 보면은 18, 19, 뭐 22 이렇게 쭉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게 민주당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피고인이 오전 재판에서 인간적 배신감 느꼈다고 했는데 할 말 없으신가요? 부인 김혜경 씨도 오늘 재판에 나오시는데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충분하시나요? 저는 이 기소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설마 기소할까 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기소입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공모했다는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었고. 자, 정기령 교수님. 뭐 재판의 내용, 뭐 이걸 떠나서 이재명 대표도 법원에 오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출석을 하고 김혜경 씨는 오늘 첫 재판이었어요. 그 법과 관련된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요건데 정치권에서 부부가 나란히 재판에 출석하는 이런 게 조국 전 장관 부부 이후에 있었습니까 지금? 제 기억으로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아마도 그 이후에 처음이라고 최초일 가능성이 보이는데 높아 보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내용, 재판의 내용, 그다음에 기소하는 과정을 다 떠나서 지금 저런 모습 자체가 사법 리스크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사법 리스크의 한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그동안 여러 차례 거론돼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도 선거를 앞두고 일주일에 한 2, 3회씩 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예.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범이었던 배모 씨의 어떤 이 혐의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예. 공소가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번에 재판에 회부가 된 건데 물론 불구속 재판입니다만 사실은 10만 4천 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이것이 갖는 국민적 정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오늘 변호인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상할 수 없는 기소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다음 또 정치검찰이 아무리 정치검찰이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예. 이 얘기가 던져지는 것은 뭐냐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자, 죄 지은 사람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재판 받아야 된다. 예. 하지만 김건희 명품 백은요. 이런 얘기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4차례에 걸쳐서 4번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 자, 김혜경 여사 처벌받으면 처벌받겠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취해 법권지대에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23일 신변 보호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 직원 경호를 받으면서 후문을 통해서 법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 출입을 하게 됐다는 건데. 정혁신 변호사, 네네. 신변 보호 요청은 왜 한 거고 법원에서 이걸 받아주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은 일반적으로 증인과 관련해 가지고 많이 되고요. 네. 피고인 자체가 신변 보호 요청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최근에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신변 보호 요청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신변 보호 요청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피고인이나 증인이 어떤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루어지고 허가가 되는 건데 예.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도 비슷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그 피고인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이 그렇게 좀 달갑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그다음 혹시 또 불상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요청하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일정 정도 법원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올 때에는 지금 보니까 김칠준 변호사님하고 같이 나온 것 같은데 예. 옆에 이제 변호사가 대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법원에서 어떤 조치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에서 김혜경 씨 측에서 재판 연기 요청을 했다고요? 이건 네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4월 10일에 총선이 있는데 예. 총선을 앞두고 김혜경 씨가 이렇게 법정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특히 이재명 대표 이제 출마도 하는데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제 다음 재판을 4월 10일 이후로 할 것이다, 요청할 것이다. 이거는 누가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그 기일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반면에 오늘 이재명 대표가 2시 반에 예. 중앙지법에서 위증교사 재판이 있었는데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위증교사 재판의 다음 재판 기일은 3월 18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위증교사는 다음 재판을 갖다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렇고 내일도 이재명 대표 27일 재판이 있고요. 아. 3월에도 3월 8일, 그다음 12일, 18일, 19일, 20일 굉장히 자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쫙 있습니다. 이게 아. 갈수록 이제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바쁘기도 하겠지만 이미지가 대표가 보면은 18, 19, 22 이렇게 쭉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예. 것들을 보여줬을 때 이게 민주당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재판을 저렇게 자주 출석을 해야 된다면 지금 선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역구 인천 계양을 해서도 선거 운동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당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총선 전체를 또 이끌어대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제 원희룡 후보 또 예. 유동규 후보는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계양을 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란 하고 말이에요. 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아마 여당 측 또 유동규 후보 입장에서는 그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아. 어떻게 계양의 국회의원은 부부가 다 같이 재판하느라고 매일 자리를 뜨고 아. 어떻게 지역구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후보를 어떻게 계양의 머슴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공격을 할 때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 지역을 수성하기도 힘들어지고 제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17대 제가 국회의원 할 때 당시에 추미애 의원이 삼보일배 하느라고 광주에 갔다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판이 바뀌어졌습니다. 실제로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바뀌어졌습니다만은 민심이 바뀌어지죠, 당연히. 그런 면에서 근데 이재명 대표와 대체 가능한 후보가 없으면 몰라도 예. 한동훈이라고 하는 당당한 여당의 전직 장관 출신의 예. 훌륭한 후보가 있다라면 충분히 계양의 지역 구민들도 고민을 해볼 시점에 오지 않았을까. 한동훈이 아니라 원희룡 장관, 원희룡 전 장관 말씀이시죠? 원희룡 예. 장관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의 아직까지는 제가 보니까 여론조사상으로 한 10% 전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전체 판세가 오히려 국민의힘이 앞서 나가고 기세 좋게 올라오는 판세이기 때문에 예. 언제 이 판세가 골든 크로스로 갈지는 또 모를 일입니다.